네, 안녕하세요. 국민투자연구소 황연구원입니다. 자, 오늘 그냥 주말인데 편안하게 한번 종목을 한번 보시라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금요일이었죠. 한 오후 2시 반 경에 좀 어처구니 없는 두산 퓨어셀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내용은 이제 이따가 같이 보시겠지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뭐 이렇게 어이없는 뉴스를 이 시간에 그 또 오래 기간 된 것들을, 그러니까 시간이 좀 된 것들을 그것도 수주 딴 것도 아니고 별로 의미 없는 그건데 일부러 패닉셀을 좀 유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 관련된 자료들 보면서 두산 퓨어셀을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죠. 보시면 이제 동서발전 수소 사업 접는다, 뭐 연료전지 직격탄 우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부러 그런지 몰라도 대문짝만하게 두산 퓨어셀 직격탄 우려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동서발전과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 국내 1위죠. 이게 이제 둘이 이렇게 수주를 하면서 끈끈하게 지냈는데, 이제 동서발전이 수소 사업을 접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는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는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이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두산 퓨어셀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 수소 사업보다는 해외 쪽, 그러니까 해외 쪽에 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현재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이런 기사는 나왔다는 거 뭔가 악의적인, 아니면 뭔가 셀링을 유도하기 위한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사 끝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산 퓨어셀 관계자는 이 밀양 사업은 동서발전이 그러니까 블룸 SK 에너지 기기를 가지고 준비한 사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뭐 종합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일단 하나 기사를 말씀드리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동서발전 밀양의 수소연료 구축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냥 밀양 나노융합단지 수소연료전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MOU 맞은 겁니다. 사업투자 관련. 여기에 두산 퓨어셀이 뭐 MOU를 맺거나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글을 보면 여기 지금 동서발전이 1074억을 투자해 15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를 건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15메타인데 15메가와트면 한 우리 돈으로 치면 지금 한 700억에서 한 1000억 사이는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할 건데, 아마 두산 퓨어셀 기준으로 이 정도 매출이면 뭐 작년 매출 대비 뭐 꽤 높은 편인데, 지금 두산 퓨어셀의 주가는 이 수소 연료 전지 뭐 수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때 그 당시에 했으면 이거를 두산 퓨어셀이 수도 받을 수 있었다, 뭐 그런 느낌인 거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블룸에너지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에 대한 주가는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락으로 반영한다? 이건 좀 이상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15메가와트급 수소 연료 전지를 동서발전이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보면 이제 점점 되는 게, 코랑코 자산운용은 의정부에 100메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100메가와트면 아까 15메가와트에 대비 한 6, 7배가 되는 규모죠. 그리고 이 대형으로 분류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필요한 소모 전력량이 30에서 40메가와트를 대형이라고 불리는데, 100메가와트면 HPC라고 부릅니다. 하이퍼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이퍼스케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크다, 하이퍼적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런 데이터 발전 센터가 국내에도 들어오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보다 더 크겠죠. 뭐 기가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던데, 이제 어마어마한 발전량을 필요로 한 데이터 센터들이 막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AI 때문에. AI 때문에 지어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만큼 큰 데이터 센터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 보시면 AI 데이터 이렇게 가지고 SK가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게 100메가와트가 넘는 100메가 이미 지금 짓고 있는 게 100메가와트라고 나와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40에서 50을
대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도 SGC 에너지도 26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발전소를 건설해서 총 300메가와트 규모의 갈수록 커지니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데 이 동서발전 15메가와트면 이거에 비하면 이제 규모는 작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다음 기사를 좀 보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두산 퓨어셀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퓨어셀이 지금 밸류를 이 수소 그거 15메가와트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말이 안 되고 지금 보면 두산 퓨어셀은 미국 데이터 시장 진출 가능 소식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검증을 통과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설치될 정도로 고품질을 인정받았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산형 연료 전지인데 이게 이제 SOFC도 하고 같이 하고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수율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향후에 두산 퓨어셀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는 뭐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IDC 센터의 수주를 가든지 아니면 하이퍼스케일 쪽에 수주를 가는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동서발전 15메가와트는 규모가 다르죠.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전 용량으로 이 SOFC나 PAFC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갈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산 퓨어셀은 해외 쪽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수소 저거 하나로는 데미지는 크게 없을 거다. 뭐 조금 영향은 있겠죠. 뭐 국내에서 못하는 것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해외로 눈 돌리고 있는 만큼 해외 쪽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기사 나오고 장중에 15%, 10%, 20%씩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순간 개인 투자관들은 당황해서 아니면 겁나서 물량을 내놓습니다. 소위 그들한테 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도 부족하고 종목에 대한 공부 그리고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나 이런 게 나오면 악의적인 기사나 이런 게 나오면 물량을 털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저희처럼 연구를 하고 이 종목의 흐름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 포커스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 데이터 센터로 돼 있다는 걸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오히려 이런 기회는 매수 타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못 샀다면 매수의 기회 아니면 그동안 물량을 늘리고 싶었는데 못했다면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정보를 받기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하지만 저희 국민투자연구소에서는 위에 번호 보이시죠? 네, 여기 010-2714-7184번 010-2714-7184번으로 듀퓨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기사랑 그리고 오히려 흔들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략이나 그리고 매수 타점 등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공부해보고 그리고 뚝심 있게 한번 가져가 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듀퓨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이런 흔들림 시장이 나왔을 때 코멘트 그리고 매수 타점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차트 흐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기 전에 앞서 간단하게 오늘 했던 내용들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동서발전은 수주는 유력했지만 실제 수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냥 우려가 됐기 때문에 매출이 한 700억에서 1000억 사이 되니까 그게 이제 돼서 셀링 유도한 거다 보시면 되고 규모도 15메가와트 정도면 지금 알고 있는 규모보다는 크게 큰 편은 아니다.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두산 퓨어셀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거는 뭐 크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빅테크 센터는 데이터 센터는 아주 큽니다. 이게 하이퍼스케일 펀드인데 100메가와트 이상 되는 이런 큰 규모로 이제 진출을 해야 되지 국내에서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기대감으로 두산 퓨어셀이 올랐다는 것도 이 기대감도 국내가 아니라 어디죠?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투자자별 매매를 보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이게 지금 NXT랑 종합해서 나오긴 하는데 5만 주 정도 팔았어요. 근데 5호장에 들어서 셀링이 이제 하락이 나온 흐름에서 5만 주면 뭐 그렇게 판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투신도 좀 팔았는데 별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크지 않은 규모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인위적으로 유도했다는 흐름이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평단가를 좀 보면 일단 제가 1월 1 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기간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했던 평균 단가가 39,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이 정도 되죠. 여기 38,000원, 9,000원인데 현재 42,000원이니까 크게 누가 수익 내거나 뭐 손해 보는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뭐 5만 원 가까이도 갔었는데 지금 갑자기 밀리고 있는 흐름. 그러면 차트 흐름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피어셀 차트 흐름이죠. 어제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올랐다가 밀리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밀렸는데 다시 누군가는 밑에서 받았다. 그리고 거래량이 적당히 터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반입니다. 이거 반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일단 두들려 맞았기 때문에 한 방 두들려 맞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요 정도까지는 안 오겠지만 4만 원을 한번 이탈하는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요 정도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위로는 똑같죠. 이제 5만 원 구간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여기서 박스권 그릴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월요일 날 이슈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요 밑으로 만약 내려오거나 언더슈팅으로 좀 더 내려오게 된다면 이것도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아마 하락 출발을 할 건데 여기서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 못 샀던 분들, 매수를 못 했던 분들, 그리고 한번 추가로 비중을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텔레그램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자, 보이시죠?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멘트로. 기사 하나로 두산 피어셀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서 발전 하나 없어도 괜찮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자체가 국내보단 해외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장 수주 하나면 끝!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드렸고 오히려 하락 시에는 매수하는 게 좋다. 42,000 이하는 용기 내서 1차 분할로 매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장중에 다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된 종목들 쭉쭉쭉 이렇게 저희가 코멘트를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근데 오히려 이런 매수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이런 매수 타점이 필요하거나 이번에 일단 포트 비중을 한번 들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010-2714-7184 이쪽 번호로 듀퓨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요 관련된 코멘트들 그리고 시장 전략들을 문자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두순 피어스를 못 담으시던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에 일단 나와봐야 또 흐름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흐름 나오거나 거래량 그다음에 수급 동향까지도 체크를 해야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